영국 왕실은 오랫동안 침묵과 절제, 그리고 의도적으로 관리된 이미지 위에 존재해왔다. 공식 석상에서 포착되는 미소와 정제된 발언 이면에는 언제나 기록되지 않는 갈등과 감정의 층위가 존재한다. 왕실을 10년 이상 취재해온 기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뉴스는 결코 즉시 터지지 않는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된다. 그것은 항상 작은 정황, 사소한 불일치, 그리고 내부 관계자의 조심스러운 전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안 역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처음 감지되었다. 왕 찰스 3세와 왕비 카밀라 사이에서 벌어졌다고 전해지는 격앙된 언쟁은 단순한 부부간 갈등을 넘어 왕실 역사와 기억,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끈 다이애나 비의 그림자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 사건은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진 소문이 아니며 오랜 시간 축적된 감정과 미해결의 과거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왕실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문제의 날은 비교적 평온하게 시작되었다. 공식 일정이 없는 날로 분류되었고 왕은 개인 서류와 과거 기록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시간은 찰스 국왕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그는 오랫동안 기록과 편지, 개인적 메모를 통해 자신의 삶과 감정을 정리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다이애나 비와 관련된 문서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민감한 영역에 속한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찰스 국왕은 다이애나 비와 관련된 개인 서신 일부가 보관되어 있던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해당 서신들은 공식 기록이 아닌 사적인 감정과 관계의 흔적이 담긴 자료로 알려져 있다. 이 서신들의 처리 방식에 대해 왕실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의견이 갈려왔으며 보존과 정리 사이에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날 상황을 전해들은 한 전직 왕실 보좌관은 찰스 국왕에게 그 편지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과거의 실수이자 후회였고 동시에 두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연결고리와도 같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서신이 폐기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전언은 왕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정황은 복수의 간접 증언과 취재를 통해 구성된 이야기이며 왕실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왕실 대변인은 관례대로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짧은 답변만을 남겼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침묵은 대중과 언론의 해석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사건이 단순히 편지라는 물리적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이애나 비의 존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남아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왕실의 현재를 흔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왕실 전문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억눌려 있던 감정의 표면화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찰스 국왕은 즉위 이후 안정과 연속성을 강조해왔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과거와 화해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카밀라 왕비는 오랜 세월 동안 현재의 왕비로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이애나 비의 그림자와 끊임없이 비교당해왔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외부의 시선과 과거의 기억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 불거진 갈등 역시 어느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긴장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왕실 내부 관계자 한 명은 익명을 전제로 그날의 언쟁은 새로운 싸움이 아니라 오래된 대화의 연장이었다고 표현했다. 제1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 시작점이다.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의 장면이 어떻게 왕실 전체의 균열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확대되는지를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권력, 기억, 질투, 그리고 통제의 서막에 불과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 사건의 중심에 놓인 다이애나 비의 서신이
왜 이토록 큰 상징성과 파급력을 지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왕실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게 될 것이다. 왕실을 취재하는 기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듣게 된다. 다이애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이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왕실의 결정, 관계, 그리고 감정의 흐름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그녀가 남긴 개인적인 기록과 서신은 단순한 유품을 넘어 왕실 역사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다이애나 비의 편지는 공식 문서가 아니다. 국정과 관련된 지시도, 외교적 메시지도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진다. 그 편지들은 한 여성의 솔직한 감정, 고독, 분노, 희망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수신자 중에는 당시 왕세자였던 찰스,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신뢰하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여러 전기 작가와 왕실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왕실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이 서신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일부는 역사의 일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사적인 고통을 반복적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 논쟁은 단순한 기록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이애나 비라는 인물을 왕실 서사 속에서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찰스 국왕에게 이 편지들은 특히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는 다이애나 비와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그 이후의 비극적인 결말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겪은 당사자다. 즉위 이전에는 왕세자라는 위치에서, 즉위 이후에는 국왕이라는 자리에서 그는 늘 과거와 현재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아 왔다. 그에게 다이애나의 편지는 공개될 수도 완전히 사라질 수도 없는 경계선 위의 존재라 할 수 있다. 한 왕실 사료 전문가는 그 편지들은 죄책감의 기록이자 동시에 기억을 통제하려는 마지막 수단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왕실에서 기억은 곧 권력이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우느냐에 따라 한 시대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카밀라 왕비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비교되는 존재로 살아왔다. 다이애나 비와의 대비는 그녀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그녀의 헌신과 인내를 강조하지만 비판자들은 여전히 과거를 들춰내며 그녀를 다이애나의 그림자 속에 가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이애나 비의 서신은 카밀라에게 결코 중립적인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든 다시 꺼내질 수 있는 기억이며 여론을 흔들 수 있는 불씨다. 왕실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카밀라 왕비는 늘 미래를 선택해왔다는 평가가 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의 안정과 왕실의 지속성을 우선시하는 태도 말이다. 따라서 문제의 서신이 정리 혹은 폐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전언은 단순히 개인적 판단의 결과라기보다는 왕실 전체의 전략적 사고와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왕실은 항상 이야기의 주도권을 유지하려 한다. 통제되지 않은 기록은 언제나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찰스 국왕에게 과거는 지워야 할 위험이 아니라 직면해야 할 현실일 수 있다. 특히 두 아들,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를 생각할 때 다이애나 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선택은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이미 어머니의 기억을 둘러싼 여러 논쟁과 갈등을 공개적으로 경험해왔다. 왕실 분석가들은 이번 사안을 기억을 둘러싼 충돌이라고 정의한다. 한쪽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정리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과거를 인정해야만 진정한 안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다이애나 비의 편지는 이 두 시각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지점에 놓여 있다. 제2장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이 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다이애나 비라는 인물이 여전히 왕실 서사의 중심에서 기능하고 있으며 그녀의 목소리가 종이 위에 남아있는 한 완전히 침묵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이 상징성이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찰스 국왕의 분노와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된다. 다음 제3장에서는 왕이라는 지위 뒤에 숨겨진 찰스 개인의 심리와 감정, 그리고 그가 왜 이 사안에서 이례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지는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왕실에서 분노는 좀처럼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국왕의 감정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곧바로 국가의 얼굴로 해석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관리된다. 찰스 3세는 평생 이러한 훈련 속에서 살아온 인물이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고 공개 석상에서는 언제나 절제된 언어와 몸짓을 유지해왔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에서 전해진 그의 격앙된 반응은 왕실 취재진과 분석가들 사이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이 문제를 단순히 화가 난 국왕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위험이 있다. 찰스의 분노는 한순간의 감정 폭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내적 갈등이 특정 계기를 통해 표면화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향한 대상 역시 단일하지 않다. 찰스 국왕의 인생은 늘 의무와 개인적 욕망 사이의 충돌로 정의되어 왔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왕위 계승자로서의 책임을 우선시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선택은 반복적으로 미뤄지거나 희생되었다. 다이애나와의 결혼 역시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랑보다는 적합성, 감정보다는 제도가 앞선 선택이었다. 이후의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다. 불행한 결혼, 공개적인 갈등, 그리고 전 세계의 시선 속에서 벌어진 이혼과 비극적인 죽음. 이 모든 과정에서 찰스는 오랫동안 냉정한 남편 혹은 무능한 왕세자라는 비판을 감내해야 했다. 시간이 흐르며 재평가가 이루어졌지만 그가 짊어진 심리적 부담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왕실 심리 전문가들은 찰스 국왕의 분노를 지연된 감정 반응이라고 표현한다. 즉, 과거에 충분히 표현되지 못했던 감정이 특정한 자극을 통해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이다. 다이애나 비의 편지는 바로 그 자극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그가 외면해왔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책임을 다시 마주하게 만드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순간, 찰스 국왕이 느꼈을 감정은 분노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당혹감, 상실감, 그리고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불안이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왕실 내부 관계자들은 그가 자신의 과거가 타인의 판단에 의해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억과 감정이 타인의 손에서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경험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분노가 반드시 카밀라 왕비 개인을 향한 것이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그 분노가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자신을 향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이애나 비와의 관계에서 내렸던 선택들, 당시 지키지 못했던 책임, 그리고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들에 대한 후회 말이다. 카밀라 왕비는 그 분노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훨씬 복합적이다. 그녀는 찰스의 현재이자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존재다. 그녀의 행동이 어떤 의도에서 비롯되었든 찰스에게는 그것이 과거를 정리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곧 감정의 경류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왕실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는 찰스는 왕이 되었지만 다이애나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한 남자일 뿐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표현은 결코 그를 약하게 보려는 의도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취약성이야말로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그는 왕관을 썼지만 모든 상처를 치유한 것은 아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시점이다. 즉위 이후 찰스 국왕은 자신의 통치에 대한 평가, 대중의 기대, 그리고 왕실의 미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과거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 그 부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제3장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찰스 국왕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가?
표면적으로는 특정 행동에 대한 반응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억눌려온 감정과 책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자기 성찰이 자리하고 있다. 다음 제4장에서는 이 사건의 또 다른 축인 카밀라 왕비의 시선과 입장을 중심으로 그녀가 왜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전해지는지, 그리고 그녀가 왕실 내에서 감당해온 역할과 압박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카밀라 왕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말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는지를 먼저 짚어야 한다. 왕실의 역사에서 그녀는 늘 설명의 대상이었지. 설명하는 위치에 선 적은 거의 없었다. 대중의 시선은 그녀의 행동보다 과거에 머물렀고, 그녀의 현재는 늘 다이애나 비라는 이름을 경유해 해석되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카밀라 왕비는 생존과 지속을 위한 독특한 방식의 선택을 해왔다. 왕실 내부 관계자들은 그녀를 두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한 인물이라고 묘사한다. 이는 차가움이 아니라 전략에 가깝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이미지와 신뢰는 한순간의 설명이나 해명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었고, 공식적인 서사에서는 최소한의 존재감만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사건에서 전해진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충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이애나 비의 서신이 정리 혹은 폐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전언은 감정적인 반응이라기보다 왕실의 안정과 미래를 고려한 판단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밀라 왕비는 오랫동안 왕실이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혀 있다는 인식을 주변에 공유해왔다는 것이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전해진다. 그녀의 입장에서 다이애나 비의 기록은 언제든 다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다. 언론은 여전히 다이애나의 이야기에 반응하고, 대중의 감정은 과거의 서사에 쉽게 흔들린다. 왕실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단절 혹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개인적 감정보다 제도와 구조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다. 왕실 전문 분석가들은 카밀라 왕비의 선택을 관리자의 시선으로 해석한다. 즉, 그녀는 자신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두지 않고 왕실이라는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두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왕비로서 수행해온 역할과도 일치한다. 공식 행사, 자선 활동, 내부 조율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행보는 늘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정렬되어 왔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찰스 국왕과의 충돌을 야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관리자의 시선과 당사자의 감정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는다. 카밀라에게 다이애나 비의 서신은 리스크였을지 모르지만 찰스에게 그것은 기억이자 책임이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의견 불일치가 아니라 과거를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또한 카밀라 왕비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왕비가 되었지만 여전히 논쟁적인 존재이며 왕실의 안정이 흔들릴 경우 가장 먼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녀의 선택은 언제나 방어적이며 선제적인 성격을 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제거하려는 사고방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왕실 관계자는 카밀라는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결과의 언어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말은 그녀가 냉혹하다는 의미라기보다 왕실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득한 방식에 가깝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지속 가능한가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때때로 오해를 낳는다. 침묵은 설명의 부재로 이어지고 설명의 부재는 추측을 증폭시킨다. 이번 사건에서도 카밀라 왕비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는 곧바로 다양한 해석과 서사를 낳았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침묵은 결과적으로 그녀를 더욱 이야기의 중심으로 끌어당겼다. 제4장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카밀라 왕비가 단순히 갈등의 한 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왕실 내부에서 과거를 정리하려는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다. 그리고 그 힘은 감정과 충돌할 때 예기치 않은 균열을 만들어낸다. 다음 제5장에서는
이 사안이 외부로 알려지며 언론과 대중의 시선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왕실이 통제하려 했던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왕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자신들의 손을 떠나는 시점이다. 아무리 사소한 갈등이라도 그것이 외부의 해석과 상상력에 맡겨지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안 역시 그러한 전형적인 경로를 따라 확산되었다. 명확한 사실 확인이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는 언론과 대중의 시선 속에서 빠르게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초기 보도는 조심스러웠다. 왕실 내부에서 긴장이 감지되고 있다. 개인적인 문제로 알려졌다는 식의 간접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다이애나 비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분위기는 급변했다. 언론은 즉각적으로 과거의 기록을 소환했고 대중은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 왕실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서사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타블로이드 매체들은 이번 사안을 하나의 감정적 드라마로 재구성했다. 왕, 왕비,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전 왕세자비라는 구도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 구조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가능하게 한다. 분노하는 왕, 침묵하는 왕비, 그리고 다시 소환된 다이애나 비. 이러한 프레임은 빠르게 소비되었고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진지한 왕실 전문 언론들 역시 이 사안을 단순한 가십으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기업과 권력의 충돌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했다. 왕실이 과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현재의 통치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중의 반응 또한 단순하지 않았다. 일부는 찰스 국왕의 감정적 반응에 공감하며 그를 여전히 상처 입은 인간으로 바라봤다. 다른 한편에서는 카밀라 왕비의 선택을 현실적인 판단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흥미로운 점은 다이애나 비를 향한 감정 역시 하나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를 순수한 희생자로 기억하는 시선과 복잡한 관계의 한 축으로 바라보는 보다 성숙한 시각이 공존했다. 소셜미디어는 이 모든 감정을 증폭시키는 공간으로 기능했다. 짧은 문장과 이미지, 과거 인터뷰 영상들이 맥락 없이 재배치되며 하나의 사건은 수많은 이야기로 분화되었다. 왕실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공식 이미지는 몇 시간 만에 다양한 해석 속으로 흩어졌다. 통제된 침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왕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를 지적한다. 과거에는 침묵이 곧 품위로 해석되었지만 지금의 환경에서는 공백을 허용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특히 감정적 요소가 강한 사안일수록 설명의 부재는 추측과 왜곡을 키운다. 이번 사안에서 왕실이 선택한 전략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가까웠다. 공식 논평 없음, 내부 문제 강조, 그리고 시간에 맡기는 접근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반드시 왕실의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이애나 비의 이름이 다시 언론의 중심에 선 이상 이야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해석과 증언이 덧붙여질 가능성이 크다. 제5장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이 사건이 더 이상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왕실과 대중, 과거와 현재, 그리고 통제와 해석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변모했다. 왕실이 관리하려 했던 이야기는 이미 다른 손에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다음 제6장에서는 이러한 외부의 시선 속에서 왕실 내부, 특히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다음 세대의 왕실 서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왕실의 갈등이 진정으로 깊어지는 순간은 그것이 다음 세대의 문제로 전이될 때다. 이번 사안 역시 단지 찰스 국왕과 카밀라 왕비 사이의 문제로 머무르지 않는다. 다이애나 비의 이름이 다시 소환되는 순간 그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두 아들,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가 놓이게 된다. 이들은 어머니의 기억을 역사가 아닌 삶으로 간직한 세대이며 이번 사건은 그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감정적 시험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윌리엄 왕세자는 오랫동안 안정과 책임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는 왕위 계승자로서 그리고 가족의 장남으로서 늘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해왔다. 어머니 다이애나 비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숨긴 적은 없지만 그것을 정치적이거나 감정적인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켜왔다. 그의 행보는 언제나 조용했고 계산되어 있었으며 장기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윌리엄의 시선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감정과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왕실의 미래와 공적 안정이라는 무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다이애나 비의 서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개인적인 기억이자 동시에 공적 유산이기 때문이다. 왕실 분석가들은 윌리엄 왕세자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침묵은 그의 방식이며 감정을 사적으로 소화하는 태도는 그가 선택한 생존 전략이다. 그러나 침묵이 곧 무관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훗날 국왕이 되었을 때 과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을지도 모른다. 반면 해리 왕자의 경우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공개 발언과 저서를 통해 다이애나 비의 기억과 그로 인한 상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왔다. 해리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결코 정리되거나 관리될 대상이 아니며 보호받아야 할 진실에 가깝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은 그에게 또 하나의 침해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리 왕자는 오랫동안 왕실이 다이애나 비의 이야기를 통제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해왔다고 느껴왔다. 그의 시선에서 다이애나 비의 서신이 폐기되거나 정리된다는 전언은 단순한 내부 결정이 아니라 기억에 대한 권리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그가 왕실과 거리를 두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건이 형제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윌리엄은 제도의 연속성을, 해리는 개인의 진실을 중시해왔다. 다이애나 비를 둘러싼 기억 역시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방식조차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두 형제의 간극은 이번 사안을 통해 더욱 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왕실 내부 소식통들은 이 문제는 공식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논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해지지 않는 감정과 생각은 각자의 선택과 태도 속에 스며들게 된다. 윌리엄의 신중함은 더욱 강화될 수 있고 해리의 거리두기는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 제6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라는 점이다. 다이애나 비의 기억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곧 다음 세대 왕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통제와 보호, 침묵과 발화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왕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사안은 개인적 갈등을 넘어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능한다. 다음 제7장에서는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며 왕실의 이미지와 서사가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장기적으로 남길 흔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왕실의 위기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다. 하나는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표면의 소란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흐른 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구조적 변화다. 이번 사안 역시 후제 더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찰스 국왕과 카밀라 왕비 사이에서 전해진 갈등의 장면은 이미 언론을 통해 소비되었지만 그 여파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왕실의 서사와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영국 왕실은 늘 연속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왔다. 군주가 바뀌어도 제도는 유지되고 개인의 감정보다 상징이 우선되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연속성의 이면에 존재하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현재를 관리하려 할 때 작은 선택 하나가 전체 서사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특히 다이애나 비라는 존재는 여전히 왕실 이야기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지만 기억 속에서는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해석된다.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것은 왕실이 아무리 과거를 통제하려 해도 기억은 결코 완전히 관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기록을 없앤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침묵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멈추지도 않는다. 찰스 국왕에게 이번 사건은 통치 초기에 마주한 가장 개인적인 시험 중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분노가 전해진 그 순간은 어쩌면 그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한 장면이었을지도 모른다. 왕관은 책임을 상징하지만 기억까지 지워주지는 않는다. 카밀라 왕비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현재의 왕비로서 왕실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왔지만 과거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녀의 선택이 전략적이었든 방어적이었든 그 결과는 다시 한번 그녀를 이야기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왕실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이미지 관리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침묵으로 덮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대중은 설명을 요구하고 감정의 맥락을 알고자 하며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스스로 해석한다. 왕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한적이다. 통제를 강화하거나 혹은 일정 부분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재구축해야 한다. 이 사안이 단기간에 공식적인 결론이나 해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왕실은 다시 한번 시간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억은 변형되고 해석은 굳어지며 침묵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다이애나 비의 이름이 다시 공론의 장에 오른 이상 그 영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이 남기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다. 왕실은 과거를 어디까지 끌어안고 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놓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왕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윌리엄 왕세자가 언젠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때의 선택은 지금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제7장은 결론이자 여백이다. 모든 갈등이 명확한 해답으로 마무리되지는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왕실 내부에 남긴 균열은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기억과 권력, 감정과 제도 사이에서 왕실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신호로 남는다. 그리고 왕실을 오래 지켜본 기자의 시선에서 볼 때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기록되지 않은 군 대화 속에서, 선택되지 않은 군 침묵 속에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소환될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